이기는 투자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야간 선물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. 0.7% 밀리면서 1960선 아래에서 출발이 예상되는데요. 자, 오늘 시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보입니다. 시장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하나씩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욕 증시가 일단 분위기를 많이 꺾여놨습니다. 1% 넘는 하락을 뉴욕과 유럽 증시에서 모두 보여줬고요. 가장 큰 이유는 IMF가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큰 폭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이 가운데 조금 우리 시장에 안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올해는 3.7%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. 내년 경제 성장률은 4%로 이전보다 오히려 0.2%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. 욕심을 조금 더 내보면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시장에 호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. 일단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는 IMF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, 특히 일본과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는 점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코스피 지수도 최근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제 겨우겨우 1970선까지의 회복에 그쳤고요. 코스닥 지수 한동안 대안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습니다. 코스닥 지수의 부진이 동반됐던 날 어제 우리 시장 상황이었습니다. 수급적인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3대 증시에서 외국인은 모두 순매도를 보였고요.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요. 매수세 외국인이 1,700억 원, 거의 1,800억 원 가까운 순매도였고요. 기관의 매수 규모는 1,400억 원 이상 정도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. 외국인이 그럼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 현대차, 네이버, SK텔레콤 순이었고요.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SK하이닉스, SK텔레콤, 삼성물산, 포스코가 있습니다.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에 대한 두 수급주체 엇갈림 어제도 이어졌습니다. 개별 종목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?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겠죠.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반등했습니다. 물론 고점 118만 6천 원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. 상승폭은 1% 안쪽 수준에서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. 실적 사실 쇼크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눈높이가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4조 원대를 지켜놔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. 이후 각 언론사들의 보도 보면요. 알려진 악재라는 점 역시 나타나 있고요. 주가 역시 이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했다는 인식이 조금 더 큽니다. 핵심은 4분기가 될 텐데요. 다행일까요?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 개선 가능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개선 규모와 속도에서는 엇갈린 상황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오게 될지 잠시 후 이슈를 통해서 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. 앞서도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죠.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0% 넘는 하락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장중에 결국에는 43,700원, 종가상으로도 10% 가까운 하락이었고요. 그 이외에 동서 역시 최근 조정이 조금 이어집니다. 1.7% 하락, CJ ENM, 컴투스와 서울반도체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 방향 쉽지 않은 날 어제 우리 시장이 갖게 된 불명예였습니다.